이번 챕터는 16장 벤젠의 화학이에요. 그래서 이 벤젠의 여러 가지 반응 중에서 우리가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친전자성이다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면 벤젠 고리 자체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공명 혼성화되어 있는 1.5의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 먼저 시간에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벤젠은 안정하다. 그러니까 이중결합이라는 불포화도만 생각하지 말고 얘는 안정하기 때문에 이 고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얘가 이제 친액체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친전자체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나 저기 전자가 부족해. 그래서 나 전자를 찾으러 가야 돼. 친전자성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자가 부족한 아이예요. 얘가 벤젠한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전자들을 받아서 새로운 결합을 해야 되는데, 기존 같으면은 여기에 그냥 첨가가 돼가지고 반응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고리가 깨져버리는 거죠. 고리가 깨지면 무슨 문제가 또 생기느냐, 얘의 안정성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수소 대신에 이렇게 친전자체가 치환이 되는 그런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개념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수소가 나와 있지, 나중에 반응하거나 뭐 할 때 이런 수소들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대신에 여기 이렇게 친전자체만 갖다 붙이게 되면은 이게 무슨 반응일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수소 떨어져 나가 있다는 표현도 이제는 앞으로는 다 생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수소가 대신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친전자체가 반응을 해서 결합을 해서 수소 대신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을 할 것이다. 그 반응이 바로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에 해당되는 예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다 커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할로젠이 치환됐고요. 나이트로화 반응, 그 다음에 설폰화 반응, 알킬, 아실, 하이드록시화 반응 등등, 이 반응이 전부 다 붙어있는 수소 대신에 다른 치환기들이 치환이 돼서 이루어진 그러한 생성물이다. 우리가 방향족 고리에서 벤젠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생성물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생성물들을 만들면 이게 또 일종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재료를 가지고 또 내가 더 다양한 생성물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벤젠을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벤젠 반응에 있어서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알켄이 전에 불포화 탄화수소에서 알켄 우리가 할 때 저렇게 HCl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아, 그래, 얘가 전자가 많으니까 수소한테 전자를 제공해주고 너는 전자 가지고 나가면 Cl- 형태로 이온 형태로 있겠지. 근데 내가 전자를 얘한테 제공해주는 바람에 얘는 결합하느라고 썼지만, 이런 식으로 수소는 하나 결합했지만 옆에 있는 탄소는 덩달아 괜히 전자 밀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이 자리에 얘가 들어와서 Cl이 들어와서 새로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성물이 나왔다. 이 반응은 뭐죠? 알켄에 있는 이중결합이 여기 시그마 결합 하나만 남게 되는, 즉 첨가 반응을 한 예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고, 지금 불포화탄화수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첨가 반응을 한다. 근데 지금 벤젠이 나왔죠? 벤젠도 여기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뭐 브롬이 들어가고 또 뭐 요 고리가 깨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Br2면 Br 들어가고 HBr이면 H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앞에 있는 알켄에서 반응했던 것처럼 얘도 똑같이 뭐가 이렇게 들어가서 반응을 하면은 좋잖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근데 지금 이 반응은 생성물을 보니 어떻습니까? 아, 그런 게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나중에 이 생성물 자체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결과적으로 고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수소 하나 떨어지고 대신에 Br이 생성이 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브롬이라는 게 이 브롬이에요. 브롬이 공유결합하고 있는 Br 상태에서
브롬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이게 지금 친전자성 방향적 취환 반응이기 때문에 지금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브롬이라는 성향이 전자를 끌어당기잖아요. 내가 어디서 전자 뭐 부족한 애로 명암 내밀 만한 그런 화학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를 부족하게 만들어야 저 반응을 하니까 이때 필요한 게 FeBr3를 이용을 하는 거죠. 브롬 혼자는 저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FeBr3와 같은 이런 촉매를 사용을 하면 내가 뭘 만들 수 있냐면 브롬에 있는 요 하나를 이 철이 끌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철 쪽에는 전자 밀도가 높아지고 다른 쪽의 브롬이 요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즉 전자가 부족해져 있는, 그래서 전자를 필요로 하는 친전자체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요게 이제 반응에 참여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뭐로 보면 되냐면 Br 플러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생략해서. 그러면 이 Br 플러스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제 전자를 제공을 해주니까, 왜냐하면 얘가 전자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제공하면서 결합을 하게 되면 한쪽은 아까 우리가 탄소 양이온하고 똑같은 원리로 얘가 결합하느라고 이렇게 결합에 썼으니까 이게 반대쪽에 있는 애들은 전자 밀도가 괜히 낮아져요. 그럼 여기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있는 애가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요와 같은 공명 구조를 그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또 이쪽으로 전자 밀도가 떨어지겠죠.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면. 그럼 얘가 또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러한 사실상 요와 같은 공명 혼성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 상태로서도 안정하다.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느냐? 아니죠. 이 수소 뭐 하겠어요? 떨어져 나가야죠. 여기까지는 아직 수소가 안 떨어져 나가고 브롬 친전자체만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전자가 돌고 이렇게 부족해지는 상황이 됐다가 이제는 얘가 떨어져 나가야죠. H 플러스로 떨어져 나가고 얘는 H 플러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전자 가지고 나가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는 고리한테 도로 이제 돌려줍니다. 그러면 고리가 부족한 부분이 전자를 받아서 이 부분이 전자가 메꿔지게 된다. 그럼 이와 같은 생성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고리가 깨어지지 않고 고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알켄에 대한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알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전이 상태에 해당되는 에너지죠. 전이 상태에 해당되는 에너지 뭐 하느라고 지금 이제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됐어요. 그게 이제 중간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탄소 양이온 생성되기 전에 이게 지금 막 애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애쓰고 있냐면 이중결합하고 있는 애하고 아까 같이 뭐 예를 들어서 HBr이다. 그러면 요게 전자를 제공을 해주면서 수소를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 상태의 에너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수소가 하나 더 달라붙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쪽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됐죠. 벤젠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알켄보다도 이렇게 전이 상태의 에너지가 높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얘가 친액체가 달라붙어서 지금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이 중간에 해당되는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지금 높다는 거죠. 그걸 지금 알켄하고 계속 비교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 자체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냐면 반응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겠다, 잘 안 일어나겠다, 느리게 일어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반응이 후다닥 잘 일어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면 Br이 아까 FeBr3에 의한 촉매에 의해서 이쪽으로 전자를 많이 끌어가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애가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친전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전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전자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벤젠이 전자를 제공을 해주면서 브롬을 갖다 첨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첨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이제 붙었으니까 뭐 떨어져 나가는 애가 없이. 이 반응이 상당히 느리게 나타난다는 거는 우리가 앞에 있는 그 다이어그램을 보고 에너지 레벨을 봐서 굉장히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브롬이 이제 붙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는 거는 플러스 전하, 즉 전자 밀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밀도가 낮아지게 되는 부분에서 이 수소는 다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때 촉매의 역할을 다시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소는 떨어져 나가게 되고, 여기서 HBr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부생성물로 FeBr3는 그대로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갔던 애가 그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촉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롬이 수소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전자를 다시 고리에 환원을 시켜 버리니까 얘는 고리가 깨지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반응은 치환 반응이 된다. 수소 대신에 브롬이 치환된 그런 전체적인 반응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치환 반응이 일어났을 때 고리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에너지 자체가 크게 손상을 입지 않고 안정한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내가 벤젠에 브롬을 반응을 시키는 데 있어서 물론 처음에 이와 같은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요 중간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지만 내가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 다른 브롬이 여기 들어오게 만들어서 요와 같이 고리가 깨지는 방향으로 반응을 진행시키면 무지무지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첨가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대신에 여기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받았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생성되는 그 생성물이 고리를 다시 유지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벤젠의 취환 반응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델타 G가 원래 있었던 반응물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요거 취환 반응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고리가 깨졌을 때의 경우, 고리가 깨지지 않고 유지됐을 때의 경우.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는 이쪽 경로. 왜 그러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요 반응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뭐 브롬뿐만 아니라 Cl, 즉 할로젠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벤젠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치환체들에 해당되는 얘기로 한꺼번에 이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할로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방금 전에 브롬 했으니까 이번에는 Cl2도 가능하겠죠. 똑같습니다, 메커니즘은. 그래서 이렇게 FeCl3를 촉매로 사용하고 아까는 FeBr3를 사용했죠. 이제 FeCl3를 촉매로 사용해서 Cl로 치환하는 그런 생성물 클로로벤젠이 전체 86%의 생성물을 만들 수가 있다. 해서 뭐 이와 같은 여기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그 화학적인 구조를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쪽에 방향적 고리에 CL이 붙어 있는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조와 같이 이렇게 벤젠의 어떤 취환 반응에서의 안정성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요딘. 아요딘도 반응을 해서 이와 같은 형태의 벤젠의 치환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아요딘 반응은 방향적 고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반응성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그 촉매를 가지고 하는 경우보다는 다른 방법 CuCl2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아요딘의 반응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줘요. 그래서 벤젠에 아요딘이 첨가를 하고 이때 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FeCl3나 FeBr3에서 나오는 그 마이너스 전하가 이 수소를 떼어가서 HCl이나 HBr을 만드는 식으로 이런 부생성물을 만들었었는데 여기는 요 과정을 적극적으로 좀 더 떼내기 위해서 염기성을 사용한다는 것이 조금 특이합니다.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좀 반응성이 앞에 있는 Br이나 Cl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